자, 미국이요 매년 4월과 10월에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을 발표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바로 그 환율 정책 보고서 발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시점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가 되면서 적당한 시그널을 줄지, 또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또 한 번의 전면전을 키울지 지금 우려가 되고 있죠. 키움증권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속보로 전해지는 거 보면 아직 환율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중국을 예.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을 관찰 이 대상으로. 정도로만 지정하자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이 정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뭐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교역촉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문제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불확실성만 가지고도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나는 수가 있고요. 어제 증시를 보시더라도 뭐 중국 시장이 1.5%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국 시장도 여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표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관련해서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중국을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그냥 관찰 대상국 정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우세한 시각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배경은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중요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규모 자체가 거의 뭐 3천억 달러가 되니까 네. 중국 GDP의 3%, 미국 GDP의 2%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무역 수지 흑자 적자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환율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 일본 시장을 봤었어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 환율이 너무 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 조작국이 아닌 이제 관찰 대상국 정도지만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전히 불씨는 뭐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불씨는 남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환율 조작국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죠. 무슨 네. 말이냐? 시장을 개방을 해라. 예. 내수 시장을 확대해라. 그리고 환율을 좀 더 절상시켜라. 결국은 환율이 절상이 돼야지만 내수 시장이 커지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역 숫자 흑자 적자 부분을 좀 조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이슈는 뭐 4월, 10월 달 계속 나올 거지만 그것의 전체적인 이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무역 수지 흑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지금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이 발표할 환율 보고서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어떤 좀 종전 선언의 어떤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종전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예.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결국 뭐냐면 패권 싸움이다라고 패권 생각했습니다. 싸움.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냐면 미국의 거의 6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또 패권 싸움을 했었죠. 그때도 40%까지 올라왔었을 때 플라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돼 있어서의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이기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패권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자꾸 나올 것이고요. 환율 조작국 이슈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고 무역 수지 흑자 적자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이고 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어떤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이기고 있느냐 중국이 이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번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에게 주는 시그널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 폭을 줄이고 싶다. 아. 이게 얘기고요. 결국은 그만큼 그렇게 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유도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호신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위안화 절하는 국익에 좋지 않다. 중국 국익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좀 옛날로 돌아가서요. 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엔화 강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GDP 규모가 일본이 미국의 한 40%대부터 60%까지 커졌다가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미국이 시도하는 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큰 폭 절상시키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수출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따라서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 위안화가 오를 것이다라는 거에 이사님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오른다는 게 절상이 돼야 절상.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7, 8, 9 이건 절하죠. 네. 네. 근데 절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의 거의 7 수준에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6이 깨져 내려오는 그런 것을 미국은 바라는 것이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을 키우려면 당연히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지 커집니다. 근데 이제 또한 지금 부채 자체의 규모가 중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맞다고 생각하시기 좋겠고요. 중국 자체 국익에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예. 당연히 대외 부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두 국가 둘 다 패권 싸움, 즉 4차 산업혁명,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들에 있어서 1, 2위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까지도 합니다. 저희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어쨌든 수출에 많이 기대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떤 방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그 계속 좋기만 했던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렸죠. 그 네. 이유가 뭐였냐? 예. 당연히 장기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네. 장기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 당연히 중국이죠. 아. 예, 그래서 그런 방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중국은 또 그런 방어 태세를 하고 그럼 이거는 그냥 거의 막판 싸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아마도 서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중간선거 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 이후에 그 강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중간 선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좀 미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국내 금융시장으로 좀 초점을 네. 옮겨가 보도록 하죠. 사실 뭐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 위안화 가치는 절하되고 있고 여기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끼면서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양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패권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기는 것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IoT이기 때문에 시장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더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요. 중국의 투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안화 절상 폭이 원화 절상 폭보다 더 높다면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관세를 자꾸 올리게 되면 중국의 중간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호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우리나라, 대만, 일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위안화 절상폭보다는 원화 절상폭이 더 낮을 것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영향 때문에 그런데 계속 전쟁으로 간다면 네. 둘 다 환율이 깨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미국과 중국이 결국 협상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환율은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의 이러한 매도 공세가 환율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환율이 절상되는 기조로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플라자 합의 같은 계약이 맺혀지지 않는 한, 환은 계속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 한국에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올해만 보시면 지금 제일 수익이 안 좋은 국가 두 개의 시장이 중국,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끝내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불확실하다. 근데 제 판단에는 아마도 그 제일 최고조 쪽 타이밍이 11월 6일 중간선거다. 네. 그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신문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코리아 엑소더스 얘기도 최근 시장 안팎에서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이런 환율 같은 리스크라든지 안정이 좀 되고 리스크가 거쳐진다면 불확실성이 거쳐진다면 이탈 속도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좀 빨리 빠져나가는 이달 들어서만 2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신흥국 위기라는 거죠. 1998년, 7년에도 신흥국 위기가 터졌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죠. 대부분의 아시아 모든 신흥국이 위기에 터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늘리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빠져나가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번은 1997년, 98년하고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 외환보유고 사이즈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커런 어카운트,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부분, 그리고 대만 등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엑소더스가 아니라 그냥 환율을 지켜보면서의 영향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 이후에 왔던 닷컴 버블을 생각하시면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금 앞으로 있을 더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환율만 안정을 찾는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다시 되돌아올 거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지금 빠져나가는 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유동원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